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제 모두 토론회 보셨어요? 먼저 김기영 대변인. 전체는 못 보고요. 좀 띄엄띄엄 보고 네. 관련 기사 좀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직을 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가 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있는데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좀 결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 시종일관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갖느냐 네. 그런 입장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김덕수, 을지문덕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을지문덕 아니냐 김문수의 문, 그 다음에 한덕수의 덕해서 을지문덕 이렇게 얘기해서 예. 했는데 예. 아니 전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시종일관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도 받지만 내가 나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제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그 말이 제가 머릿속에 좀 각인돼 있는데 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 이게 무기력하게 양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단일화 과정은 뭡니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내가 이기면 되거든. 근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 왜 우리를 이브리그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본인들이 이브리그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그 허들이 있는데 그게 허들이 아니라 내가 더 크기 위한 더 높이 뛰기 위한 디딤돌 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어제 이제 OX로 물었거든요. 그랬을 그렇죠. 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세모를 들은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의 경선에 있어서 좀 더 몰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테마주 조작이다. 그다음에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해당 행위다. 패배주의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난주 목요일 날은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4강에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또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뭐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헌신과 그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지금 분명한 입장을 지금 안 하면 전략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열망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좀 큰 틀에서 사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셨네요. 보니까 사실 토론회 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대부분 좀 챙겨보긴 했는데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제 동시 접속이 한 2만 정도. 어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선 투표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 진영에서 각각 좀 열심히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뭐 관전편이 어떠느냐 막 묻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짧게 이제 평가를 좀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자견세 이렇게 좀 짤막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은 자제하고 견제는 세게 하는 충자견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충돌 자제한다는 건 뭐냐? 너무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억지인데 나는 감동 먹어서 적고 있어. 지금 여기서 10초 만에 만든 게 티나요. 근데 충돌 자제하는 게 티가 나는 게 어제 계엄이나 탄핵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런 좀 부분은 충돌을 자제해서 우리가 지금 결선까지 와서도 또 이제 과거에 이미 종결된 일을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닐 것이다. 우리
우리는 미래에 있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빌런이라고 보는데 그 경쟁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래를 두고 얘기된다. 그러면서 충돌 자제한 모습 좋았었고요. 견제는 세게 합니다. 이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일화. 그다음에 공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 검증하는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단일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늦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게 맨 처음에 단일화 언급 안 하다가 중간에 또 단일화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또 단일화에서 언급 안 하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보가 왔다 갔다 하는 본인 마음도 자기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결선 가서 단일화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느냐?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단일화를 지연시킨다든가 단일화에 안 하려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일화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공약에 대해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 제기한 좀 재밌는 중 하나가 이제 네. 군 가산점제,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군대 갔다 오면 전부 다 동등의 군 가산점제 주자.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결혼하면 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7명 정도밖에 낳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간다 그러면 가산점제를 주도록 해가지고 우리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티브를 만들고도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했을 경우에 양도세 5천만 원에 대해서 면제를 주자라는 부분도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좀 길을 솔깃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단일화와 공약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토론이 오간 거는 뭐 좋은 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관심이 막 뜨겁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요약만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인식 차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서 당 안팎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이 당명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O,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세모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와 단일화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후보가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누구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양보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양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한 후보가 좀 공격적인 매기는 질문이었죠. 그렇죠. 뭐 양보하는 근데 뭘 양보를 합니까? 단일화를 하면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기는 경우는 뭐 노무현이 이겼고 그다음에 또 DJP 연합을 통해서 그랬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단판을 통해서 이긴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간의 단판이 있었고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뭐였냐? 2012년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단일화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뭔가 하나짓 하다가 안철수 당시 후보 측에서 질려가지고 뭐 포기를 하면서 해외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대강내로. 포기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너 싫어. 너한테 질렸어. 너희들한테. 그래서 강력하게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뭐 단일화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저는 이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요. 단일화를 하다 보면 양쪽에 있는 분들이 본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 이거 분열되는 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잖아요. 구도에서 가장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단일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안 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후예라고 하는 진보당 김재현 상임고문이 대표거든요.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쪽은 우리는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부터 하는데 내부조차에서도 이 빅텐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계속 광을 판단 말이죠. 특정 후보 측에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저쪽은 이미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즉에 진짜 진즉에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그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근데 두 후보 모두 약간 뭐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명 변경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비유를 잘하셨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 애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일단 당명 변경을 요구한 그렇죠. 듯한 그런 보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그래서 둘 다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둘 다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빅텐트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뭐랄까 구체적이고 또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당심들이 뜻이 모여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들이밀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정말 빅텐트에 합류할 뜻이 있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빅텐트에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들이 가지는 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명을 바꾸자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뜻이 같다 그러면 함께 하고 승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조건을 걸고 그 조건 안 들어주면 난 안 할래라고 해서 전체 판을 자체를 갈등과 분열로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두 후보 둘 다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 냈는데 그건 잘하셨다 그래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모레죠. 모레 3일에 국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두 후보 중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했습니다. 4강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 등 12명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 상황 본부장 했었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했었던 김대식 의원 등도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캠프에 있는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이 특보단장이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다는 거 아느냐라고 했는데 뭐 친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의 뜻인가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만약에 한동훈 캠프 쪽으로 이분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기고자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저도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하는 부분 그 마음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이 같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큰 벽에 가로막힌 그 허망함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감정이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예. 그렇다면 그거 하나 되기 위해서 과연 예의 있게 했느냐 했을 때 지적을 받을 게 많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 지금 친윤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진짜 지금 미래를 관련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대통령을 선거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캠프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 캠프로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빨리 왔으니까 오지 마시라 그랬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김정영 이제 특보 단장이 좀 서로 모순된 입장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이제 탄핵 찬성했던 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강, 4강 그리고 2강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당 전체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한 그릇에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다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언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은 탄핵 반대한 사람들 못 받겠다. 친윤들이란 이름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그를 규정하면서 같이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친윤이다, 뭐 내란이다, 내란이다, 예. 윤석열 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친윤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결선 갔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 대행과 단일화해서 굉장히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친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할 정도면 드러내고 공격할 정도면은 지금 결선 통해 가지고 한 명 뽑아가지고 단일화 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우리 당의 큰 이슈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친윤을 소환했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과연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임하겠느냐 아니면은 단일화를 안 하려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김종혁 특보단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렇죠. 지금 국힘 경선보다 더 관심 받는 게 지금 단일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1등으로 후보가 됐을 때 만약에 됐을 때 그때 단일화가 수월하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혹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끝났을 때 그때 한동훈 후보 측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83%가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를. 아니 그리고 단일화해서 이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왜 그러죠? 저는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당당하게 임하시라. 담대하게. 왜 본인들은 단일화를 하면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가 패배주의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선 1등이 가문의 영광입니까? 있을 수 있겠죠. 예. 당권을 누가 고집하는 겁니까? 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3년이란 그 가치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 됩니다.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빅텐트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낙연 전 총리도 우리가 같이 해서 이재명의 그 거악을 우리가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에서 그 얘기하는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의 그런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민주당의 프레임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도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 날짜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국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효과 극대 시점을 5월 7일 전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공보물에 단일 후보라고 못 쓴다 이런 건데 이거 사실 안 써도 국민들이 다 알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크게 이제 빅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이게 연일 보도가 되는 거 하니까 예. 꼭 이제 5월 7일 날짜를 지켜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날짜를 보면 단일화 효과를 얻기 위한 날짜 크게 3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7일 대선 홍보물을 발주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보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거를 발주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5월 7일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렇죠. 마감일 직전에 그러니까 5월 10일 정도 되겠죠. 그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보다 더 늦어진다 그러면 5월 25일 직전이 5월 24일. 왜냐하면 5월 25일은요 투표 용지를 또 인쇄해 들어간 그렇죠. 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5월 24일 정도에 단일화한 것도 효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7일, 10일, 24일 정도가 좀 예상을 좀 되는데 근데 사실 만만치 않은 상다는 말이에요. 저쪽은 이제 외연 확
확장을 위해서 뭐 오는 사람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빅텐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늦게 가게 되면 우리가 빅텐트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빠르면 빠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다음 주가 이제 결론이 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는요. 처음부터 여기서 결선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1등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2등이 본인이 올라왔을 때 최대 한계라는 것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의 받겠는데. 예. 조금 왜 이 설명을 네. 드리냐면은 지금 만약에 본인이 결선 가겠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단일화된 입장은 국민의 이제 절대 과반수 이상 당원들의 80% 정도가 단일화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심을 본다 그러면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럼 왜 도대체 단일화에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율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얼마까지 나오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모을 수 있는 지지율을. 보통 정치인이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죠. 그렇죠. 네. 최대 끌어서 뭐 지지율 어느 정도인가. 이번 기회 아니면 그런 장을 다시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어차피 1등 안 되는 거 여기서 내 지지층을 최대한 한번 모아보자.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자. 이제 이런 자세로 좀 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희 이제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이슈 관련해서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요즘 맨날 다루는 게 똑같아요. 한덕수 대행 관련된 거, 국힘 경선 단일화, 뭐 이런 국힘 경선, 그다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재판 같은 것도.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뭐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그런 특이한 날이긴 한데 일단 오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오후에 공직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오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3시에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으니까 이 이후 언제쯤이 되지 싶습니다. 그 사퇴 메시지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일단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와닿던 멘트가 뭐냐면 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정치가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로 향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하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장점이 본인이 경제관료 그다음에 행정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5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류, 2류, 3류, 4류 했을 때 4류가 어디냐 부인할 수 없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예. 근데 경제인데 이게 단순히 민생이냐 아니면 봤을 때 관료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특이점이 있는데 여튼 경제인데 트럼프가 아니죠. 그때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예. 트럼프 클린턴을 헷갈리네. 네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를 발목 잡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 바보야 문제는 미래야.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바보야 문제는 통합이야. 통합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야 돼.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 보면서 바보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대립적인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권력 분정과 개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퇴임사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0년 가까운 어떤 그런 공직 생활을 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남기고자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와 그다음에 어떤 행정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힘을 모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날짜가 왜 하필 같은 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선고가 있는데 날짜가 미묘하게 딱 겹쳐버려가지고 원래 물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오늘쯤에 맞습니다. 뭔가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권에 깔려 네. 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갑자기 날짜를 확 잡아버려갖고 같은 게 겹쳐버린 그런 셈인데 오늘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의 메시지에 이재명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파기 자판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 상고 네. 기각이 됐다. 그렇다면 굉장히 뭐 담담한 멘트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크게 키울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중립적인 위치나 아니면 담담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캠프가 차려지지 않아서 네. 캠프가 만약에 차려지고 활동을 한다면 오늘 저녁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정에 대해서 그러겠네요. 설명을 예. 하고 배경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 없이 갑자기 한덕수 이제 사직을 하면 전 총리일 텐데 네.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보 측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캠프가 제가 볼 때는 한 저녁 정도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에 입장을 낼지 아니면 일정을 고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캠프하면 여의도에 차려지는 걸까요? 그러면 보도 나왔잖아요. 보도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그 오세훈 아, 나경원 오세훈 쪽에서 쪽에. 사용하는 그 캠프를 사용한다. 물려받아서 사실 이거 저희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이거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곳 몇 곳 없어요. 없죠. 지금 네, 어디를 네, 네. 갑자기 임대차를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캠프 방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예. 맨하탄 21 맨하탄 21 빌딩. 딱 예. 보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2번으로 시작해서 1번으로 끝난다. 네. 그러니까 2번이잖아요, 우리가 네. 기호를 받으면. 네. 근데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1번이 되는 거잖아요. 캠프가 맨하탄 21에도 있는가 봐요. 그거 아니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아이 너무 이거 아니 나는 방송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대하 빌딩하고 국도 아, VIP 이제 예. 이쪽을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하에 많이 몰려 네. 있죠. 그렇죠, 대화가 오케이. 좀 아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죠. 건물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래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기자들도 취재를 나름 열심히 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 그 캠프로 쓸만한 곳이 몇 곳 없어요. 맞아요. 몇 곳 맞아요. 없고 건물 한 3개 돈 다음에 여기 누구 왔다 갔어요? 물어보면 바로 그냥 단독 기사 쏟아지는 건데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출마 선언 장소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하고 곧장 이제 뭐 스케줄 몇 개를 잡겠죠. 그래갖고 뭐 의미가 있는 곳을 몇 곳을 이제 돌지 싶은데 첫 외부 일정으로 어떤 곳을 향할지 그것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약자와의 동행 같은 메시지를 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나왔나요? 일단 첫 행보는 예. 현충원 먼저 방문하실 겁니다. 현충원? 아마. 그거는 뭐 현충원 국룰이죠. 예. 예. 그렇죠. 국룰이죠. 예. 현충원 먼저 갔다가 예.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기대감 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제 국민들이 조금 힘들고 TV 이게 뉴스 볼 때마다 강대강 대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도 내려올 때가 되지 않느냐. 둘 다 좀 내려와라 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없고 서로 이제 강대강 대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 즉 과도기적 정부를 이끌 침착하고 능력 있고 관리형이 그런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담는 거.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손을 잡고 선진국과 함께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런 갈림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갈림길을 가르마를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잘 타주는 자기의 50년 관료 경험과 시장주의의 원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살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 전까지도 함께할 멤버가 누군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한덕수 대행이 그 의원들의 도움이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도움이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손영택 비서실장 비롯해서 뭐 3실장은 실무를 담당할 거고 이 얼굴하고 스피커가 중요한데 한덕수 대행이 좀 연륜이 있는 만큼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젊고 내공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의 없어요? 아니 저한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우리 당 경선이 안 끝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예.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선출하는 거니까 단일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내 당직을 두고 사실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을 도와주기 사실 어렵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력풀이 과연 누구일까 기대감이 클 겁니다. 또 젊은 층 예를 들면은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도 젊은 2030 세대들이 네네. 옆에 서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기영 대변인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질문 좀 드리자면은 이 야당에서 공세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의 2주 동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출신들 뭐 캠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다가 이번엔 뭐 국정농단이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격 포인트가 대충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아침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몸값을 띄우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는 냉혹하잖아요. 얼마나 현실적인 걸 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담스러운 거죠. 싫은 거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프레임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차가 오는데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고 어떤 바람, 시대 정신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바람이 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들은 대통령을 끊임없이 탄핵을 요구해서 헌재에서 파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받으셨죠. 근데 너희는 뭐냐? 민주당. 30번의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너희는 뭔데? 근데 본인들은 정의로운 척한다는 거죠. 근데 국민은 압니다. 그래서 내란 했을 때 더 이상 신물이 나요. 그런데 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한꺼번에 뒤엎을 거,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 누군가. 그거 봤을 때 통합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풀 사람, 그리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그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정치를 바꿀 사람 한덕수란 걸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짖느라고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나 용서는 안 됩니다.